이상민이 갑자기 재혼 소식을 알려왔죠. SNS를 통해 직접 결혼 소식을 알리며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는데 뒤늦게 찾은 소중한 사람인 만큼 너무 조심스러워 주변 분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늦어졌다고 말하며 재혼을 고백했는데요. 이미 예비 신부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정식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비 신부가 아니라 그냥 이상민의 아내인 것이죠. 이상민은 연예계 대표적인 돌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탤런트 이혜영과 8년 열애 끝에 2004년 결혼했으나 이듬해 이혼했죠. 당시 이혼 아픔뿐 아니라 사업 실패로 무려 69억 원의 빚을 떠안으며 그야말로 끝없이 추락했던 이상민이었는데요. 이후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여 채권자 집에서 월세살이, 기막힌 동거 근황을 알리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이상민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으로 결국 궁상민 수식어까지 얻고 예능 대세로 거듭나기까지 했는데요. 이혼남의 빚쟁이로 전락한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뜻밖의 전성기를 열었죠. 이에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뿐만 아니라 JTBC 아는 형님,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등 각종 예능의 고정 출연자 자리를 꿰찼는데요. 궁상민으로 완벽히 자리매김한 후 2024년엔 마침내 69억 원 빚을 모으 청산한 소식을 알려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30대에 진 빚을 50대가 되어서야 털어낸 것이죠. 일반인이면 갚지 못할 금액이었기에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기에 이상민이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에서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방송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12개씩 하고 하루에 3시간 잤다. 짧은 세월이 아니다. 빚이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갚았다. 만약 돈을 모으겠다고 했으면 20년 동안 69억 원은 못 모았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사실 이상민의 재혼 소식은 어느 정도 이상민이 그동안 얘기해온 게 있는데요. 앞서 이미 작년에 썸을 고백했고 새 사랑을 찾았음을 직접적으로 밝혔었죠.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에서 4년간 사귀었다고 소개한 대개녀와 결별 후 10년 만에 재회했다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이라 마지막 여자친구인지라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라고 털어놓은 적도 있는데요. 특히 이상민은 그동안 소개팅도 많이 했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두려웠지만 대개녀는 자신을 안다며 자신이 최악일 때 만난 사람이라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비 신부의 채가 비연예인이란 정보 외엔 밝혀진 게 없지만 열애 중임을 짐작케 하는 발언들을 거듭해왔던 이상민이기에 이번 재혼은 그리 놀랍지 않은데요. 이제 침내 재혼 사실을 공식화하며 응원을 한몸에 얻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특히 이혼과 빚으로 쌓아올린 그의 예능 인생도 새 사랑이라는 결실과 함께 막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랜 기간 궁상민 이미지를 유지하며 사연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혼 이슈는 이상민에게 여러모로 새로운 시작점을 가져다줄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재혼 이후 또 어떤 아이콘으로 등극하여 예능인 인생의 한 획을 그을지 지켜볼 일인데요. 그동안 이상민이 고생해온 시간을 생각하면 참 오늘이 새로운 날일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상민의 인생은 최악의 최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은 당시 경찰의 수사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5월 말부터 7월까지 전국에 80여 개 가맹점을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수익금 54억 원 중 2억 1천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 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당시 2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별히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봤으며 당시 수집된 이씨 등의 범행에 맞는 증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결국 2심 재판이 확정됐는데요. 후에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도박장 운영자는 자신이 아니라 매형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행법이 없어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업을 벌인 매형이 자신에게 생활비로 돈을 보내준 것과 매형이 동업자와의 수입 배분이 미심쩍어 전산을 확인해달라 요청하여 전산센터를 방문한 것, 이 두 가지 사안이 왜곡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1심 선고 후 2심 재판 도중 매형이 사망하여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지 못해 유죄가 나오게 되었다고 속사정을 털어놓았죠. 이상민이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건 사업의 실패가 컸습니다. 이상민은 외식 사업에 눈을 돌려 2004년 3월에 이종격투기와 트랜스젠더쇼, 치어리더쇼, 디제잉, 라이브 공연, 서빙걸, 패션쇼 등을 보며 룰렛과 슬롯머신 외 수많은 보드게임 등을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김미파이브를 삼성동 코엑스에 개관했는데요. 천여 평의 공간에 최대 1200명이 입장 가능한 레스토랑 김미파이브는 127억이 투자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대형 레스토랑이었죠. 그러나 리노베이션 단계에서 주주들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상민은 1호점에서 나왔고 얼마 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락을 받아 2호점을 차리는 계약까지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2005년 손을 뗀 1호점에서 격투 경기 중 선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김미파이브 1호점은 문을 닫고 성사됐던 2호점 계약까지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비록 손을 뗐지만 김미파이브의 얼굴이었던 이상민은 이 일을 통해 적지 않은 피해 보상금을 지불했으며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음반 사업에 부진해 외식 사업의 실패가 이상민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 당시에 김미파이브에서는 100명이 넘는 격투기 선수가 출전했으며 무려 1000경기 이상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드 격투기 팬들은 아직도 김미파이브를 많이 기억하고 있으며 국내 종합 격투기가 본격적으로 태동할 때 김미파이브 전적을 커리어로 걸고 데뷔해 출전한 선수도 상당히 많았죠. 당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김미파이브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상민이 몰락하지 않는 것을 떠나 대한민국 토종 종합 격투기 산업의 판도가 뒤바뀌었을지도 모르는 혁신 사업이었죠. 하지만 김미파이브의 실패로 그는 부도 처리를 맞았고 69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집에도 못 들어가고 20여일을 차 안에서 이온음료만 마시며 버티는 끔찍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상민을 빚더미에 앉힌 사람 중 하나가 속칭 김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상민이 믿고 같이 투자를 했더니 이상민의 투자금을 먹튀한 것이죠. 이 때문에 이상민의 어머니가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과 독대를 하고 싶어 했는데 참고로 이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상민의 빚 69억 8천만 원 중 혼자 20억 원을 해먹고 도망쳤죠. 또한 미우새에서 밝혀진 것인데 이상민이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한 채권자가 말하길 과거 이상민의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 상민의 이름을 걸고 그 이사님에게 투자를 받아냈고 그 이사님이 전 재산을 털어 2억 3천만을 투자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받은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쳤죠. 전 재산을 사기당한 그 이사님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상민을 찾아가자 이상민이 책임져 주겠다며 그 2억 3천만도 자신의 채무에 포함시켰다는데요. 이상민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때 당시 그 이사님의 얼굴을 보니 이대로 보냈다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상태임을 눈치채고 책임져 주겠다고 한 것이었죠. 이상민의 빚은 이상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냥 계속 갚아나갔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참 이상민의 인생을 보면 굴곡이 많고 이런저런 사정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이상민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